너무나 위험합니다. 국내 여러 대형 병원의 종합통계에 따르면 50세가 넘은 한국인의 거의 90%가 자신도 모르게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더 빨리 저하되는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습관이 낯설거나 희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일상 식단 속에 존재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어 신장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검은 콩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검은 콩이 탈모를 예방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검은 콩은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할 때만 발휘됩니다. 만약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한다면 검은 콩은 침묵의 살인자가 되어 신장이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과부하로 일하게 만들면서도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최근 파주에 사시는 65세 최상철 선생님을 도왔던 일이 기억납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인데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려고 드신 검은콩 요리 때문에 단 하룻밤 만에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여과율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검은콩과 함께 드신 이 세 가지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바빠서 미처 말해주지 않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제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겨울철 돌연사를 막는 기적의 식사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검은 콩은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평생 믿어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최상철 선생님 역시 평생을 그렇게 믿고 사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에게 검은 콩은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검은 콩이 젊음의 묘약이자 늙지 않게 해주는 신비한 식품이라고 배웠습니다. 밥에 넣어 먹고 콩자반으로 먹고 볶아서 차로도 마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 굳건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은 콩이 가진 두 얼굴입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 검은 콩은 최고의 보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갓 사온 새 필터는 어떤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50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쉬지 않고 피를 걸러온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낡고 얇아져서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거뜬히 걸러내던 영양분들도 이제는 노화된 필터를 꽉 막히게 하는 찌꺼기가 되어버립니다. 최상철 선생님의 비극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깥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우리 몸이 체온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꽉 조입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길이 좁아지고 기능이 뚝 떨어지는 이 위험한 시기에 신장이 처리하기 힘든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럼 검은 콩이 나쁜 것이냐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검은 콩은 죄가 없습니다. 진짜 범인은 검은 콩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화학 반응을 일으켜 돌처럼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거나 신장 필터를 찢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음식 궁합에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음식들이 독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식탁에서 보는 아주 친숙하고 맛있는 반찬이며 식사 후에 습관처럼 마시는 음료수입니다. 최상철 선생님도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이 음식들을 드셨을 뿐입니다. 본인은 건강을 챙긴다고 먹었는데 그것이 늙은 신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폭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식품은 여러분 냉장고에도 분명히 들어있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검은 콩을 침묵의 살인자로 돌변하게 만들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시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병원 문턱을 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 전문가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최상철 선생님의 아드님이 응급실 복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가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음식 때문에 쓰러지셨다는 사실을 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방송에서는 검은콩이 좋다고만 하고 이런 위험성은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냐고 저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의 대형 병원 시스템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밀려드는 환자를 치료하느라 1분 1초가 전쟁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반찬을 먹는지, 아침에 무슨 차를 마시는지 일일이 물어보고 교정해줄 여유가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결국 내 식탁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오롯이 나 자신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수많은 임상 사례를 연구하며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은 제약회사가 만든 알약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의 분들에게 올바른 음식 섭취는 수술보다 더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복잡한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이 몸으로 겪어낸 살아있는 지혜이자 병원비를 아끼고 고통을 막는 확실한 방패입니다. 부디 오늘 내용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정보로 듣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비법으로 삼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셨다면 검은콩과 만나는 순간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음식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최상철 선생님이 살고 계신 파주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혹독합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주 그날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창문마다 성해가 하얗게 낀 날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라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어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식들을 도와주는 길이라며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건강 비법은 바로 검은콩 밥이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검은콩이 신장과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로 1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검은콩을 드셔왔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갓 지은 뜨거운 검은콩밥을 국그릇에 가득 담으셨습니다. 바깥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니 몸을 녹이려면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밥상 위에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잘 익은 총각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맛입니다. 뜨끈하고 고소한 검은콩밥 한 숟가락에 아삭하고 짭짤한 총각김치를 얹어 먹으면 입맛이 돌고 추위가 싹 달아나는 기분이 듭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입가심으로 달달하고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창밖에 눈을 보며 마시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은 선생님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소소한 행복이자 낙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배를 두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식사를 했다고 흐뭇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생님의 몸속에서는 무시무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선생님은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끼셨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 마치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로 종아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날씨가 너무 추워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 쉬면 나아질 거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깬 선생님은 숨을 들이마시려고 했지만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쿵쿵거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놀라서 달려온 아드님이 불을 켰을 때 선생님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고요한 파주거리를 뚫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의 신장 수치는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칼륨 수치는 심장 마비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이 이미 노화되어 거름망이 헐거워진 상태에서 겨울철 추위로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거기에 소금 폭탄과 칼륨 폭탄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니 신장이 완전히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응급투석을 준비하는 동안 아드님은 저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몸에 좋은 콩밥만 드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 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최 선생님이 게으르거나 건강에 무심해서 이런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부지런했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했던 그 정성이 잘못된 지식과 만나 비극을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은 검은 콩이 좋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겨울철에 짠 김치, 그리고 식후 커피와 만났을 때 독약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검은 콩과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그 세 가지 악마의 조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왜 우리 몸을 파괴하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드시면 검은 콩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검은 콩과 최악의 궁합 세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독극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혹은 맛을 위해 매일 식탁에 올리는 너무나 친숙한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친숙함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었고 최상철 선생님을 응급실로 보낸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50세가 넘은 중년의 신장은 젊은 시절처럼 강철 같지 않습니다. 겨울철 추위로 잔뜩 움츠러든 신장에게 이 음식들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 밥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음식들이 검은 콩과 함께 있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고할 최악의 궁합은 바로 검은 콩과 붉은 비름나물 혹은 시금치 같은 옥살산이 많은 채소의 만남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나물 반찬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특히 비름나물이나 시금치는 칼슘과 비타민이 많아 뼈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검은콩 밥에 시금치 된장국을 드시거나 검은콩을 갈아 마실 때 녹색 채소를 함께 넣어 스무디를 만들어 드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60세 이명희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여사님은 탈모 걱정 때문에 매일 아침 검은콩 두유에 시금치를 넣어 갈아 드시는 것을 건강 비결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여사님은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바닥을 뒹굴며 119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병명은 요로결석이었습니다. 의사는 여사님의 몸속에서 발견된 돌덩어리가 바로 매일 드신 그 건강 주스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리는 간단하지만 무섭습니다. 검은콩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반면에 시금치나 붉은 비름나물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먹으면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위장 안에서 둘이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불용성 수산칼슘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의 신장은 물살이 센 강물과 같아서 작은 찌꺼기들은 소변으로 콸콸 씻어냅니다. 하지만 60대의 신장은 흐름이 느린 개울물과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우리가 물을 적게 마시기 때문에 소변이 농축되어 더욱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럴 때 뱃속에서 만들어진 뾰족한 칼슘 덩어리들이 신장, 콩팥, 깔때기에 걸려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래알 같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돌이 되어 신장벽을 긁어내고 피를 나게 하며 끔찍한 고통을 줍니다. 이명희 여사님은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음식이 내 몸속에서 돌을 생산하는 공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시금치나 비름나물, 근대 같은 옥살산 채소는 잠시 밥상에서 치워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나 진한 녹차입니다. 이것은 최상철 선생님을 쓰러뜨린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식후 커피 한 잔은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습관입니다.
특히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와 행복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방금 검은콩 밥을 드셨다면 그 커피는 독약이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커피와 차에 들어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철분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콩이 위장에 들어가 소화되기도 전에 타닌이 쏟아져 들어오면 타닌은 콩의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되지 않는 거대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배수구에 머리카락 뭉치가 꽉 끼는 것과 같습니다. 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가스를 차게 하며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카페인의 이뇨작용입니다. 겨울철 우리 몸은 가뜩이나 건조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뇌를 속여 억지로 수분을 쥐어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추위 때문에 쪼그라든 신장혈관에 수분마저 빠져나가 피가 끈적끈적한 꿀처럼 변했습니다. 그 끈적한 피가 미세한 신장 필터를 통과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신장 사구체는 엄청난 압력을 받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최상철 선생님의 경우 이미 신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식후 커피가 탈수를 일으켰고 혈액순환이 막히면서 급성 심부전이 온 것입니다. 커피가 드시고 싶다면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려 주십시오. 그 2시간이 여러분의 신장이 숨을 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고할 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조합, 바로 짠 김치나 젓갈 같은 고염분 음식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강순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사시는 강 여사님은 평생을 짭짤한 젓갈과 묵은지를 즐겨 드셨습니다. 겨울이 되면 뜨끈한 검은콩 국밥에 짭짤한 젓갈을 얹어 드시는 게 낙이었습니다. 검은콩은 칼륨이 많아 나트륨을 배출해준다고 하니 짠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 거라 믿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분이 하고 계시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시소처럼 잘 맞춥니다.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밀어내고 칼륨이 많으면 신장이 알아서 내보냅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은 신장은 이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우리가 국물 요리를 많이 먹으면서 나트륨 섭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미 소금에 절여진 몸에 검은콩의 고농도 칼륨이 추가로 들어오면 신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나트륨도 내보내야 하고 칼륨도 내보내야 하는데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 신장 혈관을 망치로 때리듯 공격하고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쌓여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강순자 여사님도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엇박자로 뛰고 숨이 가빠져 병원에 갔더니 신장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검은콩이 나트륨을 배출해준다는 말은 신장이 건강할 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든 신장에게 짠 김치와 검은콩의 조합은 서로를 죽이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시금치와 비름나물이 만드는 돌덩어리, 믹스커피가 부르는 탈수와 혈관 막힘, 그리고 짠김치가 초래하는 압력 과부하, 이 세 가지가 바로 검은콩을 침묵의 살인자로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밥을 먹었을 뿐이고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생리적인 변화를 무시한 대가는 이토록 혹독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한단 말입니까? 검은콩을 다 갖다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되살리고 독소를 쫙 빼주는 기적의 조리법과 황금 시간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최상철 선생님이 퇴원 후 실천하여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게 해준 바로 그 비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할 중요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검은콩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합을 알게 된 후 여러분은 분명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작은 습관 하나가 60대가 되니 이렇게 큰 사단이 나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 신장의 생물학적 나이에 있습니다. 자동차도 20만 킬로미터를 달리면 엔진 소리가 거칠어지고 부품을 갈아줘야 하듯이 우리 신장도 50년, 60년을 쉬지 않고 쓰면
낡고 지치게 마련입니다. 우리 신장은 주먹만한 크기지만 하루에 무려 200m의 피를 걸러내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신장의 모세혈관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독소를 걸러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신장의 여과 기능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즉 60세가 되면 신장의 기능은 젊었을 때의 60%에서 70%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은 결정적인 타격을 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말초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좁아진 도로에 차들이 몰리면 교통체증이 생기듯이 좁아진 혈관으로 끈적한 피가 지나가려면 심장과 신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짠 김치나 옥살산이 든 음식을 드시면 늙고 지친 신장 필터에 모래알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필터가 찢어지거나 아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최상철 선생님의 경우도 바로 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신장이 침묵의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위장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체하거나 아프다고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신장은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하고 아침에 얼굴이 약간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조금 생기는 정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댐이 무너지듯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린 이유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잘 보존하면 100살까지도 문제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장이 춤을 추게 만들고 죽어가던 세포도 다시 숨쉬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검은 콩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신장의 보약으로 바꾸는 기적의 조리법과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최상철 선생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지금은 혈색이 아이처럼 맑아지셨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최상철 선생님을 살려낸 기적의 식사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섭취 시간입니다. 검은 콩을 드시기 가장 좋은 골든타임은 양기가 가장 왕성한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과 신장은 낮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해가 지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녁 7시 이후에는 검은 콩 같은 고단백 식품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밤에 드시면 자야 할 신장을 깨워서 일을 시키는 꼴이 되어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게 됩니다. 하루 섭취량은 욕심내지 마시고 딱 30알에서 50알 정도, 즉 밥숟가락으로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조리법입니다. 검은 콩은 반드시 찬물에 12시간 이상 푹 불려야 합니다. 콩껍질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충분히 불려야만 이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는 일반 냄비보다는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콩이 손으로 으깨질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익혀야 합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콩자반처럼 딱딱한 반찬보다는 콩죽이나 부드러운 콩밥 형태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의 조리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짝꿍 음식입니다. 시금치와 커피를 버린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브로콜리와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최상철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점심에 찐 브로콜리를 검은 콩밥과 함께 드십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신장의 해독 효소를 깨워 독소를 배출하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단, 브로콜리는 물에 삶지 마시고 3분에서 5분 정도 찜기에 쪄서 드셔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커피 대신 반드시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드십시오. 보리차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끈적한 피를 묽게 만들어주고 이뇨작용 없이 수분만 공급하여 신장 필터를 촉촉하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드시면 검은 콩의 영양은 그대로 흡수하면서 신장 독소는 싹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약이 되는 밥상이 완성됩니다. 최상철 선생님이
제가 알려드린 이 기적의 식단을 실천하신 지 어느덧 넉 달이 지났습니다. 파주의 매서운 겨울바람은 여전하지만 선생님의 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퉁퉁 부었던 얼굴과 손발의 부종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을 가장 공포에 떨게 했던 소변의 거품이 싹 걷히고 맑고 투명한 소변을 보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던 날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몇 달 동안 무슨 보약을 드셨길래 신장 수치가 이렇게 좋아지셨냐고 말입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비싼 약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그저 검은 콩을 먹는 방법을 바꾸고 짠 김치 대신 브로콜리를 먹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신장도 최상철 선생님처럼 다시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상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검은 콩이 가진 두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부디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십시오. 겨울철에 짠 김치와 식후 커피, 그리고 시금치는 늙은 신장을 공격하는 적입니다. 반면에 푹 삶은 콩과 브로콜리,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는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밥상이 결정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검은 콩을 드시는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오늘부터 검은 콩을 올바르게 먹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신장에게 보내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건강은 지금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올겨울 여러분 모두가 병원 걱정 없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귀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